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늘 밤이죠. 미국으로는 내일 밤이 되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다시 내일 밤 이틀 동안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미국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다우는 한 0.36%, 나스닥 0.2%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전달과 같은 수준의 어떤 지표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사실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달보다 더 둔화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달과 같을 거다 예상하고 있고, 둔화가 되는지를 보자,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FOMC 회의가 이제 있는데요. 이 FOMC 회의는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예요.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 금리 동결 가능성은 뭐 거의 96%, 97% 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동결되니까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로 가야 할 거야 라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 얘기잖아요. 시장 얘기이기 때문에 연준 내부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점도표죠, 점도. 연준위원들이 내년도의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몇 월쯤에 금리를 할 거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물론 그것이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은 결국 그 회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 뭐 그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러지만 아닐 거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와 그 연준이나 뭐 금통위, 뭐 통화정책위원들과는 약간 계류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종결을 하고 금리 인하 시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연준이 내년 3분기, 그럼 3분기 6, 7, 8, 9죠. 그때 첫 금리 인하하고 총 2회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2분기 말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 막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리포터나 언급이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 제가 이제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갑자기 하지를 않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시장의 수면 밑에 있을 때 아니라고 우기다가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했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했고,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연착륙 가능성 있는데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숨겨진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지역은행 문제 이 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주 싱겁게 끝났죠. 보통 그 정도 됐으면 예전 같으면 한 달, 두 달 끌고 가는데 그냥 한 뭐 며칠만 다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금리 인하를 원하느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개인들이 대출로 인해서, 그렇죠, 자금 경색이 이루어질 때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시장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어림없죠.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쯤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더라도 돈을 풀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970년대, 80년대의 그 방법했던 어떤 연준의 행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굉장히 두려운 거고 함부로 금리를 못하는 거고 시장은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명분이 좀 없습니다. 침체라든가 집가가 너무 빠져서 아니 기업들이 자금 조달 못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중국처럼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사실은 명분은 없는데 이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연준이 내리고자 하면 내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과거 상식으로 봤을 때 현재 금리를 내려야 할 만한 과거의 데이터상의 만큼의 상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고 연준은 아니라 그러고 또 시장 상황과 어떤 모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우는 0.2%, 나스닥은 0.43% 상승했는데요. 나스닥하고 S&P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아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기술적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 두 개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다우가 일봉상 살짝 돌파가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향이에요. 저는 이런 거 돌파한 적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 이래로 본 적이 없는데 갈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진짜 어거지로 그리면 이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여기를 연결해서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거지로 그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자리에 다우가 있는 상태에서 다우는 별로 못 가는 거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걸쳐 있잖아요. 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걸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미국도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라서 주위에서 나쁠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약간 올라가려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 싸움을 좀 하는 과정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하루 만에 9원 오른 1316원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이 이날 27원 갔다가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요. 한 방에 죽어서 거의 20원을 뺐어요. 20원을요. 그랬다가 어저께 퍽 뛰어가지고요. 장중한테 13원인가 14원 올라가지고 1320원까지 갔었거든요. 종가는 1316원에 마감했어요. 여기서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16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1316.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다시 가는 국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휩쓸어 하락,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락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추세적이라면 계속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원달러의 상승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조건 중에 하나지 100%는 없어요. 요즘 원달러가 주가가 완전히 다른 행보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담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늘 장지가 1320, 어저께 132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1320원을 돌파해서 1327원을 향해서 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500 안착 시도. 코스피가 어저께 250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저께 기관이 끌어올렸어요. 기관이 끌어올려줬는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역할이 가장 컸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권에 있다가 거의 막판에 가서 0.56% 오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시면 2560 정도가 이번 주 맥심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서로 존재하고 있는데 버팅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저항선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더 오르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